안녕하세요.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여러분,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 보셨나요? 이문열 작가를 일학 최고의 소설가로 자리매김했던 이 소설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작품 수작으로 1987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했고 1992년 영화로 제작이 되었고 또 외국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제니퍼와 함께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잠깐!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한병태는 공무원 아버지의 전근으로 서울에서 초라한 시골 동네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병태에게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 반의 급장 엄석대였어요. 엄석대는 선생님들에게는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범적이고 훌륭한 아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었고 담임 선생님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막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어땠냐면 폭력과 강압 그리고 급장이라는 권력으로 반 아이들은 막 지배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런 석대가 무섭다는 이유로 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병태는 저항하게 돼요. 그래서 저항한 병태에게는 무자비하게 불리한 상황들을 많이 닥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창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병태는 엄석대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돼요. 어떻게? 그날 병태는 유리창 청소 후에 급장인 엄석대에게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근데 이 엄석대가 번번이 퇴짜를 놓게 되는 거야. 그러자 병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태가 확 울어버려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불리함은 말끔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석대는 그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병태를 사뭇 다르게 대했고 병태는 엄석대의 오랜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오히려 그의 도움을 받는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태는 충격적인 실태를 목격하게 돼요. 시험 시간에 한 아이가 시험지 윗칸에 적힌 자기 이름을 지우고 엄석대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엄석대가 대리시험을 통해서 전교 1등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병태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막 고민을 했는데 그랬다가는 예전보다 더한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애써서 무시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년 뒤에 엄석대 부정시험이 새로 부임해 오신 젊은 남자 선생님에 의해서 들통이 났고 이 과정에서 엄석대를 따르던 아이들마저 석대를 막 흉보면서 욕하기 시작했고 견디다 못한 석대는 교실 문을 열고 뛰쳐나가버린 후에 행방불명이 권력은 도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온 우등생 병태의 존재는 엄석대에게 있어서 불안의 요소예요. 병태는 이내 엄석대의 집중적인 공격을 막 당하게 돼요. 병태 입장에서도 엄석대가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참기가 또 어려운 거죠. 병태는 엄석대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기 위해서 먼저 협조자를 모색해요. 그런데 엄석대가 무서우니까 그에게 동조할 사람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어요. 불의한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2인자의 도전을 끊임없이 물리쳐내려고 노력합니다. 권력을 총동원하면 이런 일은 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엄석대는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병태를 왕따시키며 굴욕을 막 주는 거예요. 그 후에 병태는 당번으로 창문 닫기를 해야 됐는데 학급에서는 그 급장인 엄석대가 창 닫기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엄석대로서는 도전자인 병태를 길들이기 위한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석대는 병태가 창을 닦은 후에 확인을 요청할 때마다 너는 나한테 적대적이잖아. 그러니까 병태한테 번번이 안 돼, 다시 해, 안 돼, 다시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지친 병태는 어떻게 해? 결국 우는 거예요. 병태의 눈물. 이것은 병태의 백기투항. 내가 졌소. 이것을 의미하고 엄석대는 이것을 자신의 완전한 승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엄석대는 더 이상 병태를 경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엄석대는 안도의 기분과 함께 승자로서의 카타르시스를 만끽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병태는 더 이상 위협스러운 도전자가 아니게 된 거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이 상황에서의 권력자와 도전자의 반응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권력자의 입장에서 실패한 도전자에게도 아직 이용 가치가 남아있는 거니까요. 그에게 혹독하게 벌을 줘서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도전자가 없게 엄포를 놓는 거죠. 이것이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에서 공개 처형 등 공포 정치를 시행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도전자의 비참한 종말을 본보기로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도전자의 등장을 원천 봉쇄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권력자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도전자를 자기 편으로 회유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전략이죠. 이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관대함을 막 알리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뿐 아니라 향후에 가능해질 도전자들에게 도전의 대의 명분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 나는 저까지 내 편으로 만든 그런 관대한 사람인데 이런 나한테 무슨 명분으로 반항을 하느냐 이거죠. 소설에서 엄석대는 놀랍게도 이 방법을 사용해요. 어린데. 이때 주의할 점은 그 도전자가 기회를 노려서 다시 반항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 병태는 그럴 부류는 아니었던 거죠. 고대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강력한 철병거를 이용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에 반항하는 피정복민을 몰살시켜버려요. 피정복민들을 강제 이주시켜버리죠. 또 그런 강력한 정책들을 구사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에 의한 메소포타미아의 통일은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왜냐? 이러한 억압 통치는 끊임없이 그런 저항자들을 짓밟아야 되는데 어느덧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아시리아 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은 아시리아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를 통일시킨 왕은 키루스 2세,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그는 관용을 포방하여 제국을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 피정복민을 괴롭히지 않았고 피정복민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했어요. 바벨론 지역에 억류되었던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재건까지 허락했던 왕조가 바로 페르시아 왕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을 구사했던 페르시아 왕조는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페르시아 왕조의 관용 정신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복했을 때 그의 피정복민이었던 갈리아인들의 부족장들에게 자신의 성씨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 자리인 원로의 자리까지도 제공했어요. 피정복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반항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관용을 국시로 내세운 로마는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될까요? 10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와 같은 관용이 그들의 관대함의 소산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차원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폭력 통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관용을 통해서 피정복지의 지배자들을 내 편으로, 자기 편으로 막 끌어들인다면 피정복지의 지배자들이 스스로 피정복지의 반항을 억제시킬 거잖아요. 이것이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넓은 땅을 다스리게 하는 원리인 셈입니다. 향후 대영제국에서는 이러한 로마의 정신을 도입해서 적은 인력으로 수억 명의 인도인을 통치했던 것이에요. 엄석대는 병태를 포섭함으로 인해서 그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했어요. 병태는 엄석대의 관용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이 엄석대 휘하 아이들의 충성 경쟁에도 끼어들게 돼요. 이러한 상황이 작고 큰 조직 내에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권력자는 도전자에게 끊임없는 견제와 회유를 제공하고자 하죠. 근데 목적 하나, 자신의 권력을 지속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제 도전자의 입장에서 살펴볼게요. 저는 제 전 영상이었던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서 본 권력의 속성에서 권력자에 대항해서 도전자가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혹 영상을 보시지 않으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말죽거리 잔혹사는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도전자가 권력자에게 도전할 만한 위치였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보듯이 권력자의 절대 권력이 지나치게 커서 도전자가 상대조차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소설에서는 병태가 엄석대 절대 권력에 굴복해서 그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의 거대한 부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는 도전자의 행동에 대한 정답을 한반도의 역사에서 찾고 싶습니다. 고구려와 신라를 비교해 볼게요. 두 나라는 중국의 거대 제국인 당나라에 비해서 작은 나라들이었죠. 당 제국은 끊임없이 작은 이 나라들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해왔어요. 이러한 권력에 대해 고구려와 신라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나갔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을 권력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봐서 거대 권력하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